자, 2차 방정식 유형 마스터. 2차 방정식은 비교적 수월할 것 같아. 너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대표 유형 설명보다도 조금 까다로운 유형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유형에서 그냥 쉽게 안 풀리는 스타일의 문제가 503번. 이런 거.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502번 살짝만 언급하고 들어가면, 자, 문제 읽을 때 너희가 이런 거 잘 봐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개수가 문자로 나왔어? 그럼 너희는 이게 0이 아니다.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K가 3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3번. 자, 503번도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중근 갖는 거. 근데 조금 까다로워요. 자, 얘가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판별식 들어갈 건데 1차항의 개수가 그 짝수이므로 짝수 판별식 할게. 그럼 B 프라임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5A 플러스 3B 마이너스 4. 얘가 0이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주면 아마도 지워지는 거 다 지우고 나서 남는 게 식을 써보면 아마도 AB 더하기 5A 플러스 3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 문제에서 A랑 B가 정수라고 나왔어? 사실상 얘는 뭐냐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부정방정식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미지수는 여러 개인데 그거보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적은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근데 식은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이 돼서 특히 문제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도 인수분해꼴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 A로 묶어버리면 B 더하기 5 생기고 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b를 가지고 b 더하기 5의 모양이 나오도록 무조건 만드는 거야. 그럼 b 더하기 5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근데 곱했을 때 3b가 돼야 되니까 앞에 3을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상수항 15가 생기니까 15는 빼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4는 원래 있었던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좌변에 왼쪽에 있는 이식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19는 우변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나오는 식이 바로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a 더하기 3 곱하기 b 더하기 5가 되고 그래서 우변은 19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정수기 때문에 곱해서 19가 되는 세트를 구하면 돼. 그래서 1 곱하기 19거나 19 곱하기 1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9거나 마이너스 19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네 종류. 자, 네 종류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야. 곱을 구하는데 가장 커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A랑 B가 아무래도 절대값이 가장 크게 나오려면 요거랑 요거 중에일 거야. 자,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9일 때 마이너스 19랑 마이너스 1일 때 각각의 A, B를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도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유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6번 것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얘는 풀이하는 스타일만 알려주면 아시다시피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0이다를 써야지. 근데 판별식 0이다를 써보면 아마도 이런 식이 나오겠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갖는다고 하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풀면 그 식을 너희는 K에 대한 항등식꼴로 이런 식으로 식 정리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 풀리죠. 506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100%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유형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3 같은 경우는 이제 근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서도 대표 유형 508번 빨리 푸는 방식 하나 알려주고 얘는 마무리할게. 자, 요거는 어떨 때만이냐면 근이 알파 베타인데 너희가 찾는 근이 역수를 근으로 할 때. 그래서 역수를 근으로 할 때는 그 방정식을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개수를 뒤집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 원래 주어져 있던 상수항이 2차항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의 개수가 바로 상수항이 될 때. 이게 바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 자, 508번 유형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알죠? 이런 거 509번이나 510번, 511번 이런 것들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얘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사. 자, 유형사 같은 경우 512번처럼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보시다시피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이 모양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대입해서 하는 거. x에다가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4라는 거, 요거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얘 대신에 4라는 값을 여기 두 번째 식에다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것도 베타도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얘가 지금 4면 뒤에 있는 괄호 계산했을 때 1이니까 결론은 3알파 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너희가 저거 근과계수 이용해서 저기 변형식 쓰면 되는 거지?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이 두 개 이용해서 답 찾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는 512번 스타일하고 문제 똑같은 것들이 쭉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쭉 보이는 식도 있겠지만은 안 보이는 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515번처럼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섞여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알파는 알파끼리 그 다음에 베타는 베타끼리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알파가 차수가 크니까 알파부터 먼저 자, 이 패턴이 나오는 게 앞에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를 계산하면 그게 2인데 그럼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은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 제곱하면 되니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거가 맞지? 앞에 거가 2알파 제곱이 돼. 앞에가 2알파 제곱이고 뒤에가 4베타 더하기 4. 아구 귀찮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알파랑 베타는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그래서 차수를 똑같이 맞춰야 돼서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알파 제곱 있지?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이제 바꿔서 넣을 거야. 자, 지금 2알파 제곱이 나왔으니까 2알파 제곱을 구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2라서 2알파 제곱은 4알파 더하기 4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보이지. 따라서 4알파 더하기 4베타 더하기 8을 구하는 거고, 즉, 두근의 합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5. 자, 유형 5와 관련된 것들 되게 많이 했었지. 두근이 주어지고 뭐 했을 때. 자, 518번. 너희가 다른 방법 알려줘도 많이 까먹으니까 그냥 이 방법으로 갈게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런 거에 두근의 합을 구하거나 요런 거 식구할 때 자, fx를 반드시 인수분해 꼴 형태로 써야 해요. 사실상 두근의 합을 구할 때 최고차항 계수는 안 필요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굳이 안 잡아도 돼. 그러면 f 2x-3은 x 대신에 2x-3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2x-3 이렇게 넣었을 때 결론은 이것에 얘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인데 앞에 게 0인 거랑 뒤에 거 0인 거를 각각 구하면 앞에 거에서 2x 는 3 더하기 알파니까 x는 2분의 3 더하기 알파가 나오죠? 그러면 뒤에 거는 당연히 2분의 3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너희는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둘의 합은 2분의 6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두근의 합이 10이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16 따라서 8.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
자, 유형 6은 잘못 보고 푸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먼저 볼 건데 사실 521번은 많이 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근해 공식을 잘못 본 스타일. 근해 공식을 잘못 본 스타일은 여기서 구한 두근을 직접 더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그게 바로 이것에 잘못 구한 두근을 직접 더하고 두근을 직접 곱하는 거. 따라서 근해 공식에 있는 두근을 직접 더하면 두근의 합이 위에는 합차니까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지. 이게 지금 두근의 합인 거고 그것이 잘못 구한 두근의 합은 4 이렇게 돼서 b랑 a의 관계식이 나와. 정리해주면 b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그러니까 얘를 직접 곱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뭐랑 그 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뭐 이걸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는 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가 되지. 합차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c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해주면 a분의 c. 근데 그게 실제 두근을 곱한 게 바로 3. 그러므로 C는 3A라는 관계식이 나와. 자, 그래서 너희는 B가 A에 대한 식으로 C는 A에 대한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지면 원래 주어져 있던 2차 방정식 있죠? 요거. 그거를 다 개수를 A로 바꿔주는 거야. 따라서 관계식이 다 A로 바뀌어버리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되는 거니까 나누면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두근의 합을 구하면 끝나지. 자, 그럼 이제 522번. 522번은 이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것. 조금 이런 거가 문제가 좀 까다롭거든. 한번 보자. 우선은 먼저 B 학생부터 볼게요. 상수항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거다. 자, 너희가 이거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면 2차항이랑 1차항은 제대로 봤으니까 실제로 결국 두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죠. 그럼 두근의 합을 직접 구하면 3분의 2랑 마이너스 2 더하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미 B는 3분의 4A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B 학생으로 먼저 AX제곱 플러스 3분의 4AX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A 학생 자 A 학생은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러면은 그 2차항의 개수를 A'이라고 놓자. 그러니까 잘못 보고 푼 거.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2차항의 개수는 잘못 봤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봤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두근을 직접 더하면 아마도 마이너스 4 나오고 두근을 직접 곱하면 아마도 3분의 4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아니까 관계식이 나오겠죠. 2차항의 개수는 A'이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분의 4다라는 방정식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너 그 A라는 학생이 이 방정식으로 본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4A 프라임 x 더하기 3분의 4A 프라임은 0이 되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만 잘못 봤지 1차항이랑 그 다음에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걸 텐데 아까 B 같은 경우는 1차항은 제대로 봤으니까 결국에 3분의 4A랑 4A 프라임 X는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4A는 4A 프라임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약분의 서식을 정리하면 결국에 A라는 게 3A 프라임이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3A 프라임이니까 B가 본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A 대신에 3A 프라임을 넣어볼게요. 그럼 결국에 3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집어넣으니까 4A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C도 A 프라임으로 표현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C는 뭐였어? 3분의 4A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A 프라임은 0이다. 자, 그래서 어차피 A 프라임 몰라도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두근의 곱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7. 자, 유형 7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켤레근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524번처럼 한 근이 이렇게 허수가 나왔다. 허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허수의 반대인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풀린다 그랬죠? 그래서 A랑 B가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가 1-i면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알면 풀릴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얘는 켤레근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켤레근을 이용할 수 없는 스타일의 문제가 바로 529번. 자, 왜냐하면 얘는 딱 보자마자도 지금 개수가 허수가 나오잖아. 개수가 실수가 아닌 경우는 켤레근을 못 써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근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주어져 있는 식을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정리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로 풀면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 자, 유형 8처럼 두근의 비 혹은 뭐 두근의 차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근과 계수니까 알 텐데 하나만 그냥 해볼게요. 자, 두근의 비가 3대 5. 그러면 두근을 3알파, 5알파라 잡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푸는 거다. 자, 그럼 두근의 합이 8알파고요. 두근의 곱은 15알파 제곱이야. 근데 두근의 합은 실제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분의 2k가 되니까 두 식을 잘 연립을 해주면 알죠? 어. 알파가 나왔으니까 알파 대입하면 K도 나오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유형 8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유형 9. 자, 유형 9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그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에서 많이 했었던 거라서 사실상 되게 특이한 거는 없어. 다 했던 거, 다 했던 거. 그 중에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면 너희가 했던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처럼 539번처럼 이렇게 알파, 베타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는 모양을 바꿔주라 그랬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변을 알파로 나눠서 F, 베타는 알파분의 1 만드시라 그랬고요. 대신에 알파분의 1처럼 이렇게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는 경우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을 쓴다 그랬어. 그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여기 있는 식이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F 베타는 마베타.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것이 결국에 F 베타는 마베타라는 식이랑 F 알파는 마알파가 나와서 너희는 fx는 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fx는 이라고 시작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겠는데 그리고 마베타, 마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 알 거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어. 원래는 이 식의 주인공이 바로 얘거든. 그죠? 두근이 알파, 베타. 근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예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은 요 앞에 2가 이렇게 딱 곱해져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2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fx의 개수가 문제에서 얼마인지 안 써 있어. 그러니까 fx는 2차식이라고만 써 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써 있으니까 얘는 2a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a 뭐 좀 보기 좋겠으면 이건가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가 지금 저기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이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차이는 이거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식을 바꿔서 쓰시면 되고 됐음. 자, 그래서 최고차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F0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 이용하는 것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조금 특이 케이스가 이제 540번인데 540번은 조금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 설명을 좀 할게요.
얘도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알파 넣는데 베타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역수꼴이 아니기 때문에 역수꼴이 아닌 경우는 보통 두근의 합을 쓰거든? 근데 두근의 합이 안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임의로 K라고 잡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 K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fx는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고, 뭐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 a일 수 있겠죠. 뭐 a라고 써보자,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 줄 나와 있는 거, 요거랑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지금 좌변에 있는 식 알파, 그러니까 왼쪽 식 좌변이 알파니까 오른쪽에 있는 베타 제곱을 알파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두근의 합 썼던 거 있죠? 그것을 베타 는꼴로 바꿔서 k-알파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 식이 간단히 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는 4 곱하기 베타 제곱이라서 k-알파의 제곱이 돼요. 자, 이거 전개해서 얘를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줄게요.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 넘어오면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알파 k니까 플러스 8알파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만약에 내가 계산이 틀렸다면 너희가 알아서 고쳐라. 무책임하지.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알파끼리 묶으면 더하기 8k 마이너스 5알파가 되고요. 더하기 2 마이너스 4k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 두 번째 식에서도 똑같이 생기겠죠. 그 두 번째 식은 똑같이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만 바뀌는 거고 식은 똑같을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인수정리 쓰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거. 어쨌거나 얘는 능령으로 떨어지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되죠.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내가 gx라고 놔버린다면 이것의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 넣고 베타 넣었을 때 0 됐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는 물론 저기 뭐야 마이너스 3인 거고 근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이 이제 fx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fx가 저건데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이제 그럼 바꿔서 써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gx가 이건데 너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f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는 거기다 a를 곱한 거니까 fx는요. 밑에다 그냥 써줄게. 요거죠? 자, 근데 fx는 이건데 결국에는 gx를 토대로 너희는 fx를 구해야 돼. 근데 gx가 뭐냐면 얘 넣었을 때 이 식이 나오는 거니까 곧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마이너스 4k 제곱이라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이렇게 같은 거지.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F2분의 F0인데 사실상 F2분의 F0을 집어넣으면 얘가 F2분의 F0을 계산하면 어차피 똑같이 A는 분모에 똑같이 곱해질 거거든? 이렇게. 그리고 사실 A가 중요하지 않아. 그지? A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X-알파, X-베타의 모양만 구해도 되죠. 그죠? 아무튼 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0이라고 놨던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죠? A가 뭐든 상관없이. 근데 그거를 내가 애초에 뭐라고 놨냐면 K라고 놨단 말이야. K. 근데 여기 초록색식 여기서도 그럼 두근의 합은 이 식이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죠? 그럼 얘도 K여야 돼. 근데 실제로 두근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3분의 8K 마이너스 5.
근데 그게 K라는 사실. 따라서 8K-5는 3K가 되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K가 1이라고 구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GX가 나오겠네. 아고 복잡해라. 요 식이요. 요 식, 얘가 결국에 마이너스 3x제곱 K에다 1 집어넣는 거 더하기 3x 그리고 더하기 K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요거죠. 얘가 바로 GX. 근데 지금 fx에서 결국에 너희는 x-알파랑 x-베타만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날려버려.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얘가 이 녀석이 되는 거고 이거에다가 이제 너희는 f2 분의 f0을 넣으면 되지. 이걸 그냥 fx라고 치면 돼.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0. 거의 다 했네요. 유형 10. 요거. 자, 이것도 방법 기억해 두실게요. 자,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문제가 요거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요런 스타일의 문제. 근데 알파가 허근일 때 풀이하는 방법 이게 가장 쉬워요. 다른 방법 가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 알려주는 거 쓰세요. 자, 얘가 허근 알파 가지니까 알파를 대입.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p 더하기 3은 0. 자, 그럼 이제 알파 제곱은 넘길 거야.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자, 이 식이 바로 핵심적인 식이 될 거야.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알파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알파를 곱해서 알파 세제곱을 구해버리자. 그러면 P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파 제곱이랑 알파랑 지금 차수가 다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알파 제곱이 보이잖아? 그거를 아까 우리 구해놨던 가장 중요한 식이라는 거 있죠? UI 대신에 쓱 넣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넣어놓고 나서 왜 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은 알파 제곱, 즉 얘 대신에 얘가 쑥 들어오면 P 분배돼서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면 자, 문제에서 알파는 허수라고 했어요. 허수. 자, 알파는 허수고 그럼 알파가 아닌 P는 실수라고 문제에 또 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가 허수라 그래서 알파 제곱이 항상 허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그죠? 알파 제곱은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알파 제곱을 없애줘야 돼. 알파 제곱을 없애서 알파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게끔 만들면 주어져 있는 식을 알파는 알파가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알파가 있는 애들끼리 먼저 묶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알파 없는 애들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가 이거 알파 세제곱이 분명 뭐라 그랬냐면 실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돼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값이 0이다. 즉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결국 너희가 찾는 것은 p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용하면 1 나오겠죠. 마지막에 계산 틀릴 뻔. 자, 541번은 신성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고 여러 조금 까다롭게 시험 문제 내는 학교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마지막 스페셜 문제는 너희가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